어느새 오늘도 저물었네요. 하루 종일 애쓰고 달려온 여러분, 이제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오늘 밤만큼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제가 함께 할게요. 낡은 책장을 넘길 때 나던 서글서글한 종이 소리와 코끝을 스치던 퀴퀴한 냄새,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코 묻은 동전 몇 개로 세상을 다 가졌던 그 시절, 골목 끝 만화방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잠시 고단한 현실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그 정겨운 미닫이문을 열어볼까요?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어봐요. 그 시절 우리가 수도 없이 오갔던 그 길로요. 발걸음을 옮길수록 어디선가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머니 속 손가락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100원짜리 동전이에요. 요즘 100원이 어떤 의미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시절 100원짜리 동전 안은 만화방 1시간이었고 1시간은 온 세상이었어요. 어머니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거스름돈으로 받은 100원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외출하시다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쥐어주신 100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손에 들어왔든 그 동전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발이 저절로 방향을 틀었어요. 만화방 쪽으로요.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걷는 그 길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동전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는 느낌, 엄지와 검지로 굴리면 손바닥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느낌. 뛰어가고 싶은데 뛰면 동전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주머니를 꼭 쥐고 빠르게 걸었어요. 마음은 이미 만화방 안에 가 있는데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골목을 2개쯤 지나면 아이들 소리가 먼저 들려요. 만화방 앞에 아이들이 몰려 있거든요. 안에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 유리창에 코를 박고 안을 들여다보는 아이도 있어요. 만화방 유리창에는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울긋불긋한 색깔로 온몸에 근육이 가득한 주인공이 칼을 들고 포즈를 잡고 있거나 눈망울이 크고 긴 머리를 날리는 여자 주인공이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그림이에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색이 번져 있는 것들도 있고 모서리가 떨어져서 테이프로 다시 붙여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포스터들이 어찌나 화려해 보이던지 그 앞에서 잠깐 멈춰서 구경하다가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만화방 주인 아저씨 혹은 아주머니는 대부분 말이 없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때로는 깜빡 졸고 계시기도 했어요. 동전을 내밀면 별말 없이 받고 손으로 대충 안쪽을 가리켜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도 없고 몇 번짜리로 가세요도 없는데 그게 불친절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곳이었어요. 그 과묵한 어른이 지키고 있는 그 공간이 우리한테는 가장 허용적인 곳이었으니까요. 어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되는 곳이었으니까요. 자리를 고르는 그 짧은 순간도 행복이었어요. 창가 조금 밝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이 닿아요. 안쪽 구석은 어둡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좋아하는 만화가 꽂혀있는 칸 근처 자리면 더 좋고요. 자리가 다 차 있는 날엔 친구 옆에 끼어 앉아서 같이 봤어요. 한 권을 두 명이 함께 보면서 빨리 넘기지 마, 아직 다 못 읽었어 하고 속닥거리던 그 시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든 들어가서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드르르. 만화방 미닫이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예요. 매끄럽지 않아요. 레일이 낡아서 걸리는 구간이 있고 거기서 한 번 더 힘을 줘야 해요. 그 드르륵 하는 소리가 문 안쪽의 공기와 문 바깥쪽의 공기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냄새가 먼저 나와요. 종이 냄새요. 책 냄새라고 하기엔 너무 복합적이에요. 오래된 종이 냄새, 손때가 밴 냄새, 여러 사람의 손이 닿은 냄새, 눅눅한 공기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만화방 특유의 냄새. 그냥 만화방 냄새예요. 다른 어디에도 없는 그 안에서만 나는 냄새. 지금 어딘가에서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그냥 알아요. 눈 감고도 아, 만화방이다 하고요. 그 냄새가 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눈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바깥은 밝은데 안은 어두워요. 창문이 있어도 만화 포스터에 가려져 있고 형광등이 있어도 그 빛이 책들을 가득 채운 책장 사이사이로 흡수되어 버려요. 그 어스름한 빛 속에서 눈을 깜빡이며 안쪽을 바라보면 천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찬 책들이 보여요. 그 풍경이 참 압도적이었어요. 한 권 한 권의 제목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이 있어요. 수천 권, 수만 권이. 붉은 책, 파란 책, 노란 책, 달아서 색이 바른 책, 비닐을 씌워놓은 책, 테이프로 등을 붙여놓은 책. 그것들이 벽면 전체를 메우고 있어요. 어릴 때는 그게 그냥 좋았어요.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어도 여기 있는 동안은 이것들이 다 내 것 같은 느낌이요. 낮은 천장 아래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뒷모습들이에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구부려 책을 펼치고 아무 말도 없이 읽고 있는 뒷모습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그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아 있어요.
다들 자기 책 속으로 사라져 버려서 옆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고요함이 이상했어요. 밖에서는 저렇게 시끄럽던 아이들이 만화방 안에서는 다들 이렇게 조용했어요. 만화가 입을 막은 거예요. 눈을 잡아 끄는 거예요.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는 소파가 있었어요. 스펀지가 다 꺼져서 앉으면 엉덩이가 바닥까지 닿을 것 같은 소파요. 가죽이 찢어진 자리에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그 테이프도 반쯤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소파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 앉으면 등을 기댈 수 있거든요. 만화를 오래 보다 보면 허리가 아프니까 소파 자리를 차지한 아이는 그날 제일 운이 좋은 아이였어요. 어떤 아이들은 소파에서 그냥 잠이 들기도 했어요. 만화를 보다 스르르 잠들어서 책이 무릎 위에 펼쳐진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자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도 그냥 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뒀어요. 책을 고를 때 기준이 있었어요. 표지가 재미있어 보이는 것, 친구한테 재미있다는 말을 들은 것, 아니면 그냥 제목이 멋있어 보이는 것. 어떤 날은 한참 서서 고민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손이 닿는 것을 집었어요. 어떤 책을 골라도 어차피 들어가면 빠져들었어요. 그 시절 만화에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독고탁을 기억하시나요? 이삼호 선생님이 그린 야구 만화의 주인공이에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내 마운드에서는 투수예요. 그 시절 독고탁은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가난했고 외로웠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야구를 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우리 아버지들 같기도 하고 우리들 같기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책장을 덮으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만화를 읽고 눈물을 참은 적이 있다면 그게 독고탁 때문이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공포의 외인구단도 있었어요. 오혜성이요. 이현세 선생님이 그린 그 외롭고 강한 남자. 어릴 때는 왜 그렇게 고독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멋있다는 생각만 했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없고 혼자 감당하는 것들이 많은 그 인물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뭔가를 혼자 감당해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고독함의 무게를요. 아기 공룡 둘리도 있었고 달려라 하니도 있었어요. 둘리는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어요. 고길동 아저씨 집에서 날성을 피우고 타임머신을 타고 도우너를 만나고 읽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만화방에서 혼자 킥킥거리면 옆에 있는 애도 뭔데 하면서 훔쳐봤어요. 그러다 같이 웃었어요. 말을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사이인데 같은 장면에서 같이 웃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손때 묻은 책장을 넘기는 그 느낌도 기억나요. 너무 많이 읽혀서 책 모서리가 다 닳아 있어요. 어떤 책은 표지가 아예 없어요. 첫 장부터 본문이에요. 어떤 페이지는 이전 독자가 너무 세게 손가락을 짚어서 자국이 남아 있어요. 잉크가 번진 곳도 있고 누가 연필로 낙서를 해놓은 곳도 있어요. 주인공 얼굴에 뿔을 그려놓거나 대사 옆에 뭔가 메모를 해놓거나 그 흔적들이 싫지 않았어요. 나보다 먼저 이 책을 읽은 누군가의 흔적이잖아요. 같은 장면에서 같이 웃었을 누군가가 남기고 간 자국이잖아요. 책장을 침 묻혀 넘기는 거 아시죠? 엄지손가락에 침을 살짝 발라서 책전을 넘기는 거요. 얇은 만화 종이가 잘 넘어가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비위생적인 거 알아요. 근데 그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들 그렇게 했고 그 책을 다음 사람도 그렇게 넘겼어요. 불결한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싶어서 빨리 넘기고 싶어서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열심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순수하게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좋아했던 적이요. 어른이 되면서 그런 감정이 점점 줄어들어요. 뭔가를 좋아할 때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시간 낭비가 아닌지 먼저 따지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재미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겨울 만화방은 또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만화방 안은 따뜻했어요. 그 열기의 중심에는 연탄난로가 있었어요. 만화방 한가운데 혹은 한쪽 구석에 빨간 연탄난로가 하나 서 있었어요. 번들번들 광이 나는 쇳덩어리인데 그 주변으로 따뜻한 공기가 방사형으로 퍼져나갔어요. 가까이 앉으면 뜨겁고 멀리 앉으면 서늘했어요. 그래서 난로 바로 앞자리는 항상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난로 위에는 양은 주전자가 올라가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뚜껑이 살짝 들렸다 내려앉았다 하면서 수증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수증기가 만화방 안의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줬어요. 주전자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그 공간 안에서 다들 책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추워서 손이 고봤는지 난로 가까이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손을 비볐어요. 난로 쪽으로 발을 뻗고 앉아있는 아이도 있었어요. 어른이라면 좀 단정하게 앉으라고 했겠지만 만화방 안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편한 대로 앉아도 됐어요. 눈갈 사탕이 있었어요. 만화방 카운터 앞 작은 바구니에 담겨 있거나 유리 캔디통 안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고 색깔이 선명한 사탄이에요. 빨간 것, 노란 것, 초록 것, 파란 것. 한 개에 5원이나 10원이었어요. 만화방 들어올 때 하나 사서 입에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크기가 제법 커서 입안에 넣으면 볼이 빵 불룩해졌어요. 굴리면서 녹이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돼요. 빨리 녹이려고 씹으면 다카 맛이 한꺼번에 터져서 코가 뻥 뚫리거든요. 그러면 맛이 끝나버리니까 혀 위에서 굴리고 또 굴리면서 천천히 녹여야 해요. 만화 보는 시간이랑 사탕 녹이는 시간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쥐포 냄새도 났어요. 겨울 만화방 연탄 난로 위에서 구워지는 쥐포요. 주인 아저씨가 철망 위에 쥐포를 올려놓으면 곧 고소한 냄새가 만화방 안에 퍼졌어요. 책에 집중하다가도 그 냄새가 나면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어요. 아저씨가 쥐포로 뒤집는 모습을 흘끔흘끔 보면서 다 구워지면 하나 주시겠지 하고 속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가끔은 아저씨가 구워진 쥐포를 반으로 찢어서 나눠주셨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져가 하는 표정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나눠보면서 오물오물 먹었어요. 짭짤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그 맛이요. 그 맛이 책의 맛이랑 섞여서 그 시절 겨울 만화반이 됐어요. 군고구마 냄새가 밖에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만화방 근처에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자리를 잡으면 달큰한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왔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읽던 책이 잠깐 흐릿해졌어요. 지금 고구마를 사 먹으면 만화를 더 오래 볼 수 없는데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 갈등이 진지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결국 대부분은 만화를 택했어요. 고구마는 내일 먹으면 되지만 이 책은 지금 안 읽으면 누가 빌려가 버리니까요. 그 따뜻함이 참 좋았어요. 몸이 따뜻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따뜻했어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되는 곳, 아무도 채우라고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그 시간이요. 어른이 되면 그런 시간이 점점 사라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허락이 사라져요. 그래서인지 그 겨울 만화방이 지금도 그리운 것 같아요. 따뜻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됐던 그곳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들어갈 때는 1시간만 있다가 나와야지 했어요. 어머니한테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숙제도 있고 심부름도 있고 그래도 1시간만. 근데 1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들어보면 창문 밖이 달라져 있어요. 들어갈 때는 환하던 하늘이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 있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려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이름이 달라도 그 목소리의 색깔은 다 같았어요.
걱정 반 짜증 반으로 섞인 그래도 끝에는 사랑이 남아있는 그 목소리. 만화방 창문 밖에서 혹은 골목 어디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 나 혼나겠다. 감언저였어요. 책장을 덮는 손이 빨라졌어요. 어떤 날은 책을 덮다 말고 다음 페이지가 너무 궁금해서 잠깐만 딱 여기까지만 하다가 또 시간이 갔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직 못 읽은 책들이 있어요. 오늘 읽다가 멈춘 자리가 있어요. 다음에 와서 이어 읽으면 되는 건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만화방에서는 책에 줄을 설 수 없으니까요. 다음에 와도 그 자리에 그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불확실함이 아쉬웠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나서면 골목이 노을 속에 있어요. 들어갈 때와는 다른 골목이에요. 같은 담장이고 같은 전봇대인데 빛이 달라서 다른 곳 같아요. 주황빛이 모든 것 위에 얹혀 있어요. 담장도 바닥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그 빛 안에 서면 잠깐 멍해졌어요. 방금까지 만화 속 세상에 있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그 간극이요. 주인공이 칼을 들고 싸우던 세상에서 갑자기 된장찌개 냄새 나는 골목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노을 골목이 만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현실인데 비현실 같은 느낌이요. 만화에서 주인공이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속에 내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요. 아무것도 아닌 골목인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특별해 보였어요. 나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잠깐 그 빛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빨리 가야 하는데 혼나야 하는데 그래도 잠깐 멈췄어요. 그 아름다움이 금방 사라질 걸 알았거든요. 해가 조금만 더 기울면 그 빛도 가버리니까요. 뛰어가면서도 뒤가 자꾸 보였어요. 만화방 쪽으로요. 내일 또 와야지 라는 생각이 발걸음을 가볍게 했어요. 오늘 읽다가 멈춘 그 다음 장면, 아직 빌리지 못한 그 책, 자리가 항상 찾던 그 소파 한 자리. 그것들이 내일의 이유가 됐어요. 그 이유 하나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빛바랜 만화책 속 주인공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던 그 미닫이 문도, 연탄 난로 위에서 보글보글 끓던 주전자 소리도,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들던 눈깔 사탕의 달큰함도,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밤 여러분이 그것들을 꺼내 주셨으니 그것들도 기뻤을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시절 만화방에서 느꼈던 설렘과 평온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